예, 링컨의 막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제가 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냐면, 우리가 막 지금 PT 면접을 한번 연습을 해봤는데, 거기서 삼성전자가 작년도 4분기에 추정 실적이긴 한데 9조 2천억인가 영업이익을 거둔 걸로 예상이 돼서, 그 예전에 항상 한참 스마트폰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을 때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한 1년에 39조 정도 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분기당 영업이익이 8조에서 9조 해서 그 당시에 최고 영업이익이 10조 얼마 거둔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해서 그게 좀 이슈가 된 거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삼성전자가 처음에 반도체 시장에 진입할 때 그때 굉장히 좀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서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원래 삼성전자가 이제 최근에 스마트폰이 한 2, 3년 동안 많이 성장할 때 무선 사업부가 이제 삼성전자의 성장을 견인했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무선 사업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좀 과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제 영업이익도 이제 5조 원대로 많이 주저앉았었는데, 반도체가 호황이 되면서 6조, 7조 조금 늘어나다가 작년도 4분기 때는 그 갤럭시 7 노트의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을 처음에 진입할 당시 이제 삼성전자를 창업했던 창업주는 이제 이병철 회장이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아버지인데, 그 당시에 이제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시장 진입을 할 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굴지의 1위 그룹이었지만 세계적으로는 별로 알려진 그룹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고심을 많이 한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기업이 도약을 했는데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무엇을 투자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반도체를 이제 생각을 하고, 반도체 산업에 이제 뛰어들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장 조사를 했는데, 이병철 회장이 이제 많이 생각했던 부분이, 어떤 이제 처음에 앞으로 주요한 이렇게 기업의 성장 동력 같은 걸 잡으면 쉽게 투자 결정을 안 하고 정말 오랫동안 여러 각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보를 수집하면서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몇 년 동안에 학계, 재계 여러 관계자들을 만나갖고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 진출하는 거에서 다각도로 의견을 들었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볼 때에는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일단 반도체에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자된다. 그 다음에 사실 그 당시에 반도체 시장에서는 제일 앞서 있는 건 미국이었는데, 일본도 상당히 쫓아갔지만 일본도 아직 미국한테 제대로 기술 이전을 못 받아서 일본 기업들도 굉장히 버거워하는 형편이었는데,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사실상 힘들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 이병철 회장을 굉장히 친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일본 경영의 3대 신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마쓰시다 그룹을 창업한 사람인데, 그분이 이병철 그 전에 결정이면 무조건 믿고 해줬는데, 이번 그 반도체 결정만은 정말로 말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 투자해서 망하면 삼성그룹 전체가 분해된다. 정말로 이거는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다. 근데 이병철도 고심에 고심을 하다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니 미국에서 만약에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진출을 막고 있다면 이건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큰 산업이다. 성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우리나라가 또 이런 기질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나라는 작지만 뭐 하여튼 투자하면 세계 최대 뭐 규모도 그렇고 그런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나라 특유의 교육열과 어떤 민족성 이런 거하고 잘 결합이 된다면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본 거죠.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마침내 이제 이걸 결심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에 원래 이제 이병철 회장의 큰아들 이맹희 회장이 원래 이제 삼성그룹 후계자였었는데, 뭔가 이병철 회장하고 갈등 때문에 이제 물러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당시 이제 후계자 수업을 막 받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이건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 너는 우리 그룹이
지금 반도체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건희 회장은 나름대로 성공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비슷한 견해를 내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병철 회장이 사실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의 마음을 굳혔다 그래요. 아, 얘가 어떤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이병철 회장이 그때 70세가 넘은 나이였었는데, 사실 그 정도 남은 나이에 그룹의 명운을 간 그런 엄청난 투자를 결정하는 사례가 그 세계의 재계 역사상에도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만큼 이병철 회장이 어찌됐든 미래를 보는 안목이라든지 통찰력이 뛰어났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금을 어떻게 조달을 했냐면, 그 당시에 삼성그룹에 현금이 가장 많이 있고 담보 여력이 제일 충분했던 게 삼성화재, 삼성생명 이런 보험사였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담보로 해갖고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데, 재미나는 건 일본에서 그 돈을 빌려주는 회사에서 삼성이 반도체에 실패할 거라고 아주 확신을 했대요. 근데도 자금을 빌려준 게 뭐냐면, 삼성화재하고 삼성생명을 본인들이 인수할 수 있으면 그걸 담보로 빌려줬기 때문에 그걸 인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걸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자금을. 그래서 그 자금을 갖고 어찌됐든 투자해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이면에 또 한 번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다음번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이렇게 힘겨운 결정을 통해서 반도체 시장에 들어왔고 그런 어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영자는 정말 외로운 순간에 어떤 외로운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경영자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영자로서의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섭고도 두렵고도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이죠. 제가 또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